안철수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치 인생에서 오직 간보는 게 전부였던 안철수가 결국 당권파의 줄에 서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꿀잼 정치 뉴스는 정호김 의원과 김종혁 최고의 지난 이슈 총정리로 준비했습니다. 안철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현재 국힘 내에 안철수 같이 간보는 의원들이 그래도 꽤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하나인 안철수가 당권파의 줄을 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음 공천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공천권은 다음 당대표에 달려있고 다음 당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 누구로 결정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저는 민심이 한동훈 의원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결과도 그렇고 최근 여론조사 또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더욱 그 믿음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훈 의원 옆에 있다면 반드시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 꼭 해주세요.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보수 재건과 그리고 북부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는 것 이걸 하려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장도혁 당대표 오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주옥 같은 발언이 많아서 지금 화제입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거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굉장히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어렵겠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자의적으로 본인의 판단 속에서 이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뭐 여러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실제로 뭔가 의혹이 있을 만한 사건이긴 한데 당대표가 정무적인 발언,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아주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저는 분당 프로젝트 또는 쫓아내기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당연히 들어오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엮어가지고 함께 내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화나게 하고 열받게 만들어서 실제로 나가라. 이제 그거를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윤리 징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편을 향해 총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다. 간첩 한 명 데리고 오면 우리에게 플러스냐?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은 다 체포해야 되죠. 간첩. 간첩이란 단어 엄청 센 단어 아닙니까? 정 의원님, 간첩입니다. 저요? 아니야. 하긴 우리 편을 향해 총 비판하는 사람은. 근데 그 해석에 의하면 간첩 정도 되시는 거죠. 저가요? 자기에게 총을 들이대는 사람은 다 간첩이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간첩 많네. 국정원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간첩이 많으면. 윤리위가 바빠지고. 윤리위도 바빠지고. 자, 이 장도혁 당대표가 지금 거의 작심하고 발언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장도혁 대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지금 상태를 저한테 물으셨어요. 예. 상태는 다들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예. 저는 아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길게 하진 않으려고 그러는데 정당의 리더십을 지금 발휘해야 되는 시점에 그 사용되는 용어를 한번 보세요. 간첩. 그다음에 우리 편, 이 편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전부 적이에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뭐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재갈을 물리든지 뭐 그런 함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용어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범죄 행위 요 부분은 범죄 행위라는 표현이 과연 소위 라이브 방송이라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건지 모르지만 굉장한 도발입니다. 그래서 도발을 함으로써 한동훈 의원으로 하여금 어떤 그 함정에 지금 이제 담아두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법적으로 뭔가를 하면 역시 한동훈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매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발을 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통합과 화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국민이 결정하면 받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원은 무슨 의미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과연 그 당원들이 전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용어에 들어있는 개념 정의가 예. 상당히 좁게 지금 그 본인은 그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원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예. 우리 편도 자기 중심의 그 소위 결사옹이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당은 위기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염두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결국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 요즘 정치만큼 당원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바야흐로 예. 당원 전성 시대라고 당원 할까요? 전성 시대이긴 한데. 아, 사퇴 의사는 없고 예. 대선은 당원과 예. 국민이 결정한다는 얘기군요. 예. 사퇴와 관련해서는 없다. 예. 없다. 의원 몇몇이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예. 당원이 결정한 문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네. 과거에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말하든 예.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당원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대선을 염두하냐는 질문에 결국 당원과 이제 여기다는 국민을 덧붙였네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조문 가서 맞아요. 조한 거, 가족상일 때. 예, 가족상일 때 왜 조율도 안 하고 왔냐라는 핀잔을 들었던 그 조문에서 예. 만난 거 빼고는 예. 지금 6월 3일 날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재보궐 끝나고 한 달 넘도록 한 번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같은 없어요. 공간에. 없어요.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이 흔들릴 때마다 저희가 쭉 그동안 얘기를 해온 게 있었잖아요. 예. 필리버스터, 아하. 단식,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올림픽공원 갔다가 예. 입원했다가 돌아와서 징계, 쇄신 이 얘기하다가 이제 장애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 없으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피해 다니고 그리고 범죄 때문에 제명한 거야. 해당 행위가 아니라. 예. 그리고 절대로 복당은 안 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종신 대표도 아니고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뭐 영구 복당 금지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예. 일단은 내가 대표로 있는 한은 한동훈은 복당 안 돼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행위로 치면 장동혁 대표가 둘째가람 서러운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예. 국민의힘의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경태 의원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해요. 그 뭐죠? 제보. 윤리 제소, 아, 제소. 제소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저도 정치 오래 했다면 비교적 오래 한 편인데 예. 이런 제1야당 대표는 처음 보고요. 예. 그리고 선거를 그렇게 패배하고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본인이 잘했다 그러고 당원과 국민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도 처음이어서 정말 생소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대표가 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서울시장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당대표 유지를 위해서 예. 유단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서울시장 패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외견상으로 국민의힘이 크게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장 대표가 예. 위기 의식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였죠.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칼럼이 나왔었어요. 예. 그때 신임 투표로 가자. 당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총선 못 치른다. 근데 뭐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꽤 아직까지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예. 요 시점에 그 신임 투표를 해버리자라고 얘기한 건 어느 정도 보수 진영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온도를 나는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름으로 그런 칼럼을 썼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당내 분위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진들도 하나씩 장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나경원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혼자 저기 어디 간 거였죠? 그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간 거 왜 당 대표가 혼자 다니냐? 예. 당 대표로서 같이 행동을 해야지. 그건 사실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고. 그럴 거면 당 대표 하지 말고 혼자 국회의원으로서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상치 않고 물론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증거. 아니, 움직임.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중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장 대표를 옹호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예. 이 말이 틀려졌다. 장 대표에 대한 평가가 틀려졌다는 건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예, 저희가 그런 거 잘 못하는 당이거든요. 어허. 예, 근데 그리고 정점식 그 원내대표도 예. 계속해서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요. 장동혁 측에서 쪽에서. 그 뜻은 뭐냐면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만날 사람, 본인들이 해야 될 뭐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뜻은 뭐예요? 언젠가는 정리할 거다. 시기의 문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자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매우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마지막. 뭐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아니면 최소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런 행위들로 보여집니다. 예, 정 의원님. 근데 그 과정으로 가는 마지막 행위에 있는 사람이 대선을 염두하냐는 질문에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신감을 피력할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죄송해요. 말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 저 정의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일치하는 건데요. 예.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내 이제 뭐 인지도, 인기, 이게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 됐을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민심, 밑바닥 뭐 이런 얘기 많이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론에 나타나지 않는 당원 민심도 당심도 밑바닥 민심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장 대표가 지금 모르고 잘 있다? 못 알아들는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연장선 속에서 정치인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러싸여 있으면. 근데 여론이라는 게 지금 유권자가 4천만이 넘고요.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그 정론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 CBS를 포함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무슨 영문인지 상당히 그 어떤 그 자기를 선호하는 어떤 그 유튜버들에 의존하는. 근데 오늘 그 민주당 원은 아니지만 예. 소위 그 용역 촉법이 아니야. 거기는 용역이야. 용역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 예. 그 유명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장동혁 대표가 극우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끌려다니는 줄 알았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극우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아하. 멘트를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느껴지면은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지금 중진 의원들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그 당의 뭐 중진이든 누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혁파하려고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평상시라면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지금 거기가 평상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로열하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징계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징계의 그 뭐라 그래? 그 징계 신청서라 그러나요? 윤리위에 오는 제소하는 제소를 하는데 그게 주로 특정 커뮤니티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셔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당이요. 아무리 민주당에 비하면은 국회의원 수가 적다 그러지만 11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잡는 데다가 보안수사권 얘기 오늘 우리 안 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 한 방을 지금 날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지금 내부가 뭐 질이 멸렬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새삼 또 한 번 강조하게 되는데 그리고 중진들도 그렇고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오세훈 시장이 이런 가운데 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어제 오찬을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만찬을 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과는 만날 계획이다. 자, 오세훈 시장의 식사 정치 행보. 이재용 의원님도 가십니까? 아니요, 여긴 안 불러주던데요. 왜 안 가십니까? 가셔야지. 네. 뉴스로만 보니까 섭섭하네요. 장난이고요. 예. 저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본인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일단 보수 진영에 있어서 유력한 차기 후보가 됐어요. 예. 1, 2위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맨날 만나서 악수도 20번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중앙 정치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정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좀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은 행보가 넓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동훈 의원은 그야말로 국회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에 가서 이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하에서 이 발표를 듣고 이어서 토론자분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김혁기 교수님. 국민의힘 전 대표를 지내신 한동훈 의원님의 축사 말씀을 정치도 모든 면에서 힘을 모아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고 굵은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문종영 대변인. 지금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스스럼 없이 같이 밥 먹자, 악수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걸 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좀 우호적인 우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6월 3일에 한동훈 의원이 당선이 안 됐더라면 아마 우리 뉴스 탑10에서도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 복귀 자체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 텐데 6월 3일에 당선이 되면서 자력으로 정치 복귀를 한 것이죠. 원내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당을 위한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한동훈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복당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회 포럼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로 풀어나가야죠. 그렇게 된 다음에 지도부라든지 또는 장도혁 대표와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한동훈 의원이 뭐 원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장도혁 대표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장도혁 대표의 메시지라든지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를 보면 서로 전혀 뭐 이렇게 다가가려는 제스처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최근에는 전면전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도혁 대표의 주위에 있는 분들 또 한동훈 의원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서로 전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많은 분들, 뭐 많은 원내 의원들과 또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장도혁 지도부 하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근데 장도혁 대표가 영원히 복당은 없다. 뭐 이렇게 영원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오히려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지도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지도부는 더 이상 어떤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괴기하다까지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장도혁 대표 또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 당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한테는 어떻게 복당의 어떤 기회를 열어줄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재고할 가치도 없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강대강의 대결이 조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 당원들의 여론이 결국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국회 여러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자주 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정, 이 양로원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가 안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도혁 대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버티기로 총선 공천권을 노리고 버티기로 보고 있는 반면에 장도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영원히 복당 불가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과연 총선이 아직까지 2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정치적 격변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김주혁 최고 혹시 파악하신 지금 징계 대상자 뭐 명단이나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잘 모르고요. 네. 그 보니까 만사협통이라고 네. 그 장도혁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 비슷한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보냈다는 게 쭉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5월 7일 날 뭐 당원 뭐 책임 당원과 당원 뭐 3,000여 명이 뭐 서명을 해서 징계하라고 보냈고 같은 날 한지아 의원도 뭐 비슷한 한 2,800명인가 해갖고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뭐 우재준 의원 뭐 이런 경우는 18,000명인가 그래요. 18,000명인데 거기는 이제 당원만은 아니고 당원과 일반 시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짜 꽤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안과 미래 전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김성태 전 의원도 뭐 거기 들어가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거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이거는 윤리위가 결정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팬클럽에서 보내고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술자리나 무슨 어떤 자리 같은 데서 뭐 기자들 만나면 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꼭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무슨 윤리위가 다 결정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다. 그건 독립적인 기구 아니냐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뭐 기자들 만나서는 내가 가만 안 내는다. 그 강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윤리위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사적, 정치적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굉장히 선별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윤리위에 들어오는 그 이런 식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 다 걸른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도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뭐 여러 사람이 청원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뭐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오면 윤리위가 반드시 이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제가 알기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윤리위에 어떤 지금 제소가 들어왔는지가 다 공개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것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참 선별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보도 보면 오세훈 시장 징계 요청서도 지금 접수가 됐고 뭐 조경태 의원에 대한 내용도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좀 이런 징계 대상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론가님은. 아니 뭐 김종혁 전 최고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명이 징계 요청을 했겠지만은 만사협통 장동혁 팬클럽 지지자 모임에서 징계 요청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뭐지 이름이 윤민우? 네, 윤리위원장. 아니, 윤민우 맞나? 맞습니다. 윤씨구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의결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소속돼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완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내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메비우스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근데 이거 누가 뭐 납득하겠냐 지금 뭐 지금 당내 중진들도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신중해야 된다 얘기하고 뭐 나경원, 안철수 뭐 해가지고 윤상현 해가지고 당내 중진들 다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지 좀 마라 말 좀 들어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뭐 친한계가 됐든 아니면 당내 소장파가 됐든 별로 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김종혁 최고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면 해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오래 못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친한계 원외가 됐든 이분들이 약간 이제 등급이 나눠질 것 같아. 아, 등급이요? 선골, 진골, 육두품, 등급 외까지. 에이. 선골은 일단은 뭐 한동훈 아니면 김종혁 정도인데 제명 정도는 돼야지 선골이야. 진골은 한 당원권 정지 2년, 한 배현진 정도 돼야지 이제 그리고 경고만 받으면 이제 육두품. 등급 외에는 이제 경고도 못 받은 거야 이제. 아예 회부도 안 되면은 이제 거의 등급 외지 거기는. 지금 선골로 분류되셨는데. 여기 선골이죠, 선골. 뭐가 좋은 거라고 그게. 이 김종혁 최고 사실 그 선거 전에 이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당원권 정지 1년 탈당 권유 이렇게 받으셨는데 뭐 이번에도 사실 뭐 그때도 법조계에서는 윤리 기준이 굉장히 뭐 제멋대로다, 기준이 없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징계 정치를 다시 하는 건 이상 수위가 그 정도로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뭐랄까 본인에게 쏟아진 비난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냥 성동격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그 지지자들 그 이른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맞불을 질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그 떨어졌잖아요. 그 전주에서 뭐 사실 많은 당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김관영 지사 응원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 정당 내부에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 덮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뭐 정치 투쟁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같이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갈래. 그럼 빨리 들어와서 한 석이라도 의석을 높여야 되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고동진, 배현진, 박정훈이 가서 부산국가에 와서 그 치킨집에 앉아서 그 야외 치킨집에서 식탁에 앉아갖고 치킨 서로 나눠 먹었다고 그걸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징계를 합니까?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랑 같이 앉아서 그걸 먹었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신동욱 최고가 하정우한테 하정우 화이팅 뭐 식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건승을 빈다라고 그럼 그거는 징계 대상이 안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가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냐.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등록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그게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죠? 뭐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정합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당의 전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사람이야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제도의 폭력에 의해서 이 사람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정통성이 있어. 이 사람이 더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도 사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누구를 징계하겠다? 그 정말 제가 보기에는 법관들이 웃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현장을 같이 간 것도 있고, 근데 뭐 한편에서 지금 뭐 그 장동혁 이제 팬카페 얘기 막 분위기를 보면 이게 한동훈 의원이 당시 선거운동을 했을 때 국민의힘 사람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박민식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들도 이제 해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고 싶은가 보죠.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렇게 보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무소속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들 싹 다 징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요. 이 정당에. 뭐 최근에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이렇게 무소속 후보 손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한동훈만이냐 그러면은 무소속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영입하려고 했던 거거나 뭐 옹립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게 참 지금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진짜 민주당 어둠의 당대표 장동혁이다. 장동혁 대표만 나오면 지지율이 기가 막 귀신같이 떨어져. 오늘 나온 리얼미터도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빠졌어요. 국민의힘 40.3.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가 더 많이 나와서 역전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역전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뭘 봐도 그냥 딱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없으면은 이 징계와 내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이번에 했을 때는 지지율 좋았는데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참 진짜 누가 해당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김종혁 최고는 그럼에도 만약에 당대표가 이제 이번에 징계를 강행해서 뭐 지난번처럼 좀 강한 수위로도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좀 대응할 생각이신지도. 아니 뭐 가정에 그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블러핑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협박 정치 비슷한 거지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원들에 대해서 혹은 힘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징계를 강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또 법적 지금 무더기 집단 소송이 들어가서 다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당대표 물러나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무더기로 징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면 그 당대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당대표는 그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이든 자기를 찬성하는 국민이든 자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당원이든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이든 당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나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당원들은 전부 다 징계를 하겠다. 이거 무슨 김정은입니까, 이게? 자유지의 총합. 자유지의 총합.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가 무더기로 갇혀보신 인용을 당하면 그때야말로 장도혁 대표 물러나라는 그런 아우성이 뭐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협박 정치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사실 당 안에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식 이제 원내대표도 의원 징계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고 김기현 의원 이렇게 약간 중진들도 좀 나서서 이렇게 워워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당의 주류 세력들의 좀 기류 변화라고도 좀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옛날 주류들도 장도혁 대표 체제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스무스하게 이제 퇴진을 시킬 것인가 뭐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뭐 누가 됐든 뭐 한동훈 개하고 가깝지 않더라도 뭐 그 한동훈 개만 지금 징계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오세훈 시장을 뭐 징계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뭐 오세훈 시장 징계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던데 나는 이건 뭐, 무슨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아니 뭐 보니까 나도 뭐 이게 말이 되나? 뭐라 오세훈 당대표 비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이면서 당선이면서도 재선거 요구에는 침묵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냐는 발언으로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부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대. 지가 당선됐는데 왜 재선거를 해? 당연히 뭐 아무도 재선거 하자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징계 사유에 넣습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저 또 징계 올라갈지 모르는데 아니 진짜 왜 무슨 북한 노동당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얘기야 이게? 아니 근데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면 다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윤리위가 내용 의결한 게 아니라 올린 거죠. 올린 거 사람들이 올린 게 그러니까 예. 올리는 것도 좀 말이 되는 거를 해라 조금 진짜. 김종혁 최고는 2번 제명 당해야 되겠네요. 말하는 거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약간 갔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겁하게 지금 한번 빼는 겁니까 지금? 발을 빼야죠. 그렇죠. 사실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배경에는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최대한 늦추고 막으려는 속셈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깔려 있겠죠. 네. 근데 왜 정치를 저렇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른바 뭐 윤어게인 세력들 혹은 뭐 고성국이나 전환기 씨하고는 요새 사이 안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고성국 씨가 뭐 그 고성국 장해찬 박민영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것들을 우리 당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일반 당원들이나 혹은 뭐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분은 모든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그 당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게 본인의 정치적인 모든 목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이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징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면서 사실상 한동훈 의원이 좀 다시 복당을 하려면 그 시기가 올해 안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인 컨센서스는 한동훈 의원 복당은 좀 뒤로 미루자라는 게 그 내부의 주류들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뭐 워낙 역동적이라서 장도혁 대표 거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죠. 먼저 장도혁 대표가 있는데 뭐 복당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든 비대위원장이 새로 한시적으로 꾸려지든 그 전당대회 전까지 그러면 한동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이 뭐 논의가 있을 텐데 아마 안 받으려고 하겠죠.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껄끄러운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그거는 추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분이 댓글에 한동훈 의원님 가처분해서 복당하셔야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네요. 가처분할 수도 있죠. 그쵸. 왜냐면 이제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소명 기회라도 줬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소명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새벽에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을 해버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걸 한 것만으로 해도 윤리위원장은 잘려야 돼요. 윤리위원장은. 근데 그걸 뭐 오히려 뭐 환영하고 쌍수를 드는 분위기였으니까.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건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라고 봅니다. 99%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 뭐냐면은 윤리위원회는 새벽에 그렇게 뿌렸는데 네. 최고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기 전에 나와서 소명해라라고 그때 신동욱 최고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예. 본인이 또 안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조금 좀 100%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저도 이게 뭐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는 좀 가봐야 한다.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죠. 예. 사실 그때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제명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안 하셨는데, 근데 김주영 최고 배현진 의원은 하셨고, 한동훈 의원은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복당을 위해서 뭐 이걸 약간 하면 그거에 대한 또 역풍이 우려될 수도 있다. 역풍보다는 그때도 이제 그래도 전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가처분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안 했던 거죠. 안 했던 거고. 근데 저나 뭐 배현진 의원은 뭐 그런 부담은 없으니까. 네.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시시비비는 따져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옳은 걸로 생각할 거 아니냐. 라고 내부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판단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뭐 예상했던 대로 저는 그때 당시에 배현진 의원이 먼저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인용이 됐으니까 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법원이라는 건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본안 소송에서 다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채권자의 주장, 그걸 채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권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한 게 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시급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본안 소송에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뭐 가처분 신청 결정문 보면 아주 준엄하고 추상 같잖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원이 왜 당대표를 공격을 못하냐. 당원은 당대표를 얼마든지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무슨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거 징계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라는 이거 명백하게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절차를 계속 합리적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를 안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상의 문제였어요. 예. 절차상의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 저한테 그 소명 기회를 줘서 저는 거기서 윤리위원회 가서 윤리위원장한테 나는 당신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기피 신청을 해야겠다. 당신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중에서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변호사들 좀 앉아 계신데 제가 왜 누군지도 모르겠다. 명찰을 달아라. 그랬더니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한 30분 지난 다음에 다 앞에다 이렇게 누구 변호사 누구 뭐 이렇게 쭉 이름을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변을 하니까 그때 유민희 위원장이 다른 변호사들한테 왜 질문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질문을 안 해요. 오히려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뭐 하려고 이런 징계 위려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서 이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거는 저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잘못하면 이게 큰 사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장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하실 테면 해라. 그냥 그렇게 원하시면 해보시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예. 이게 참 인원을 다 합치면 거의 한 80명, 많게는 100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아직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게 다 실행이 되면 정말 당이 매우 크게 흔들릴 그런 위기가 있을 것 같아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 이런 논란도 있었죠. 장동혁 대표가 이게 사실 가족상을 당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조문을 하러 갔더니 이 당권파들
를 중심으로 굉장히 센 질타를 받았어요. 사실 이게 조문을 두고도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공방을 치를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워딩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뭐 사이코패스냐, 저질이다 이런 좀 상황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미 뭐 언론 보도가 다 나왔으니까 그게 네. 이제 장동혁 대표 아들인가가 그 내부 공지로 이제 상이 떠서 그게 맞아요. 이제 언론에 알려져 가지고 그게 어느 언론이었네 한번 썼는데 그게 내려졌어요 급하게. 네. 그쪽에서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제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좀 치르겠다. 워낙 어린 1살 미만의 이제 맞아요. 아이니까 예. 이제 외손자인가요? 외손녀. 외손녀가 이제 사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이 안 간 건 아니고 아름아름 조용히 이제 맞아요. 간 거죠.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먼저 와 있었고, 근데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일정을 취소를 하고 거기 네. 가서 이제 조문을 이제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소주도 한 잔 따라주고 뭐 그러면서 뭐 약간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그쪽에서 이제 주류의 당권파 쪽에서 기사를 좀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이제 썼고 네. 12시 51분에 이제 처음에 썼고 그러면서 다른 데들이 이제 다 쓰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조선일보는 판단을 했겠죠. 이게 뭐 엠바고라고 해서 이게 뭐 징계 사안이 있는 엠바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엠바고를 받아들일 거는 언론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이 앉아서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 무슨 정치적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모양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판단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격한 반응들이 무슨 뭐 사이코패스네, 저질이네, 자기 정치를 해네, 뭐 이런 감성파리로 죽음까지 재물을 살아왔네, 이제 박민영의 얘기, 뭐 주연철, 뭐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여간 그런 기묘한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분들은 자기 정치를 좀 세게 한 것 같고 네. 당권파 쪽에 이제 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기사 하나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거를 막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일인가 그게 네. 뭐 모르겠어요. 좀 불쾌할 수도 있죠. 예. 쟤는 왜 왔어? 근데 그냥 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 했는데 그럼 한동훈이 시켜서 그럼 조선일보가 기사에 썼겠습니까? 예. 조선일보의 판단대로 썼겠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좀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옹졸하다. 예.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김주혁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배경은 뭐 아까 전 설명드린 대로 서울에 있다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 그날 미국 그 대사관 부산 행사가 있었는데 뭐 축사 저녁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원래는 장례식장에 오픈을 안 한다라고 그래서 다 안 갔던 거예요, 다. 네. 근데 그날 발인이라고 알려졌던 날에 그걸 이제 하루 미루면서 오픈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기자들도 가고 정치인들도 가고 많이 가니까 한동훈 의원도 뭐 그 부산에서 있던 행사를 취소하고 그럼 나도 가서 조문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수원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박정화 의원하고 같이 갔어요. 박정화 의원하고 같이 갔고 그 자리에 이제 미리 와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앉아 있었고 그 앞자리인가에 한동훈 대표가 앉았고 그 오른쪽에 장동혁 대표가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 무슨 박정화 의원, 이미자 의원, 김태규 의원, 정의용 사무총장 이렇게 또 8명 테이블에 앉아서 예. 뭐 그냥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면서 술도 따라줬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준 걸로 뭐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한테. 그러고 나서 한 20분 앉아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온 걸 놓고서 이른바 그 밑에 있는 대변인단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근데 그 현장에는 그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기자들도 또 뭐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그 8명 테이블에도 어떤 그 부장, 부국장급 어떤 기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사를 조선일보가 이 내용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 그거를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쓴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그거죠. 우리가 알리고 싶지 않은데 네가 오는 바람에 이게 기사가 나서 그 죽음이 알려지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게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사전에 우리한테 온다는 통보하지 않고 왔어. 그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네가 기자들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 세 가지거든요. 기자들 이미 갔을 때
한참 전부터 기자들이 와 있었는데 기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어느 기자가 야, 이 기사 써줘 그럼 씁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기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기자들한테 부탁해서 그런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사전 조율을 안 하고 갔다라는 게 아니 사전 조율을 하고 무슨 간다는 게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무슨 저 총리나 무슨 대통령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아는 사람의 상을 당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또 전화번호 바꿨는데 그 전화번호 제가 알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전화번호 갖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라는 건지 그런 거고 세 번째가 뭐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알려지겠다는 거는 그냥 기사 한 줄 드라이하게 나갔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무슨 외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런 기사 그 페북에다가 여기 이 사람이 무슨 한동훈이는 사이코패스니 뭐 그 저질이니 온갖 공격을 하고 김효은 거기에 무슨 박민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조광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거기다가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알려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상식 이하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 부모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과 라이벌 관계였던 분이 오셨어. 그럼 제가 속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아유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죽음을 놓고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거기다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이분들이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누구한테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본인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서 또 이게 또 유족한테는 2차 피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기사도 나온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든 그런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채널을 열었고 동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1만 5천 명이 넘었고 167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잼 정치는 매일 한동훈 의원을 위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료 시민 정순근님, 김종상님, 커피 한 잔 첼리니님, 전영재님, 리님, 미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출님, 주한식님, 최순털님, 영님, 이상태님, 비비빅님, 김채아님, 오청호님, 김정호님, 정민재님, 에밀엑스피님, 임승승장군님, 김성희님, 최청평님, DH님, 나나님, 잼마님, 이영주님, 주성매님, EI7PW님, 이재니님, 미소님, 김명선님, 안대준님, 정순근님, 김영호님, 라이언님, 김경남님, 은하님, 샤이용님, 정환식님, 중일남님, 조홍련님, 이광래님, 김종상님, 이희수님, 효지민님, 임경홍님, 3S님, 노영희님, 조윤경님, 준섭채님, 영희김님, 서석호님, 황명희님, 김정자님, 김숙하님, 알프스님, 정은식님, 이성자님, 오디세이님, 한동훈의 헌법과 상식, 사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꿀잼 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